올해 첫 번째 100마일 라이딩을 드디어 내일 떠나게 됩니다. 투어 대 팜스프링스,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일치기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당일치기를 갈 거고요. 오프 시즌 동안 전혀 자전거를 거의 훈련이라는 건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이제 리셋된 상태에서 처음 센츄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뉴트리션 플래닝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벌을 자주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5g에서 7g, 70kg 기준일 땐 5에서 7g이라고 했을 때 350에서 4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그리고 1시간이 이상, 1시간이 넘어갈 때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특정을 지어놨는데 그때는 6에서 10g, 그리고 5시간 이상, 그러니까 4시간 또는 5시간 뭐 울트라러너들이라든지 내 몸무게당 8에서 12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투어 대 프랑스 선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투어 기간 동안 12.3g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매일이요. 그리고 이제 큰 이벤트나 오래 지속되는 운동 또는 레이스를 앞두고 있을 때는 카브 로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카브 로딩을 해야 되는 날이죠. 제 경우는 뭐 큰 라이딩이지만 90분 또는 그보다도 짧은 이벤트에서는 그냥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저장량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그 전날 한 5에서 1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에서 10g이라고 했을 땐 내 몸무게 킬로그램당 70kg면 350에서 한 700g 사이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면 몸에 이제 저장이 맥스아웃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밤새도록 탄수화물량이 조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침에도 활동을 하고 자기 전에도 어느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또 채워주기 위해서 한 1에서 한 5g 정도의 1에서 한 5g 정도의 탄수화물을 또 이제 추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실수를 했던 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아침에 그 전날 먹은 게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과하게 음식을 섭취를 했더니 거의 타는 내내 한 5시간 동안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소화시키려면 이제 가만히 있어서 모든 혈액이 위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위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혈액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육들로 혈액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되지 않는,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5시간 동안 계속 트름만 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침에는 그냥 물, 액체 형태, 게토레이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수를 한 캔에서 한 2캔 정도, 두 바를 그 정도 마셔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90분 이상이 될 때, 그때는 이제 탄수화물을 그 전날 로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공인된 퍼포먼스 인핸서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탄수화물 있고 카페인, 베이킹소다 이런 것들, 다른 것들도 있는데 공복 운동을 많이 하던 그 넘버와 그 심박과 이 비율과 탄수화물을 꽉 채운 상태에서 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차예요. 레이스나 이벤트가 길어질 경우에는 그 탄수화물 저장량이 얼마나 돼 있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만약에 70kg라고 가정했을 때 1kg를 뛸 때 1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뛴다면 42.19km니까 70kg라면은 2,950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내 몸에 500g의 탄수화물을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탄수화물 1g당 4칼로리니까 2,000칼로리를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라톤을 뛸 때 2,950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했으니까 950칼로리가 모자라겠죠. 그러면 이제 봉크나는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는 지방이라는 또 다른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0kg인 사람의 체지방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자고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2%라고 가정을 하면 1.4kg가 되겠죠. 1400g 곱하기 9 하면은 12,600칼로리고, 그러면은 키로수로 한 사람은 180km를 뛸 수 있다는 거죠. 마라톤을 몇 번이야? 4번 이상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70kg의 2% 지방은 좀 극단적이고, 근데 만약에 20%라고 치자고요. 126,000칼로리의 에너지를 몸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는 42번, 거의 44번의 마라톤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분만 공급을 한 상태에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메타볼릭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복에서 웬만하면 지방을 좀 태울 수 있는 그런 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죠. 지방은 거의 무한한 에너지 저장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언제든지 페이스만 낮춰서, 근데 페이스를 낮춘다는 게 내 기준에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투가 만약에 300W다. 뭐 러닝 페이스로 했을 때 4분 per 킬로, 뭐 킬로를 3분에 뛰는 그 정도 페이스가 내 존투라면 나는 천천히 지방을 쓰는 존에서 뛰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에너지 디맨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탄수화물은 내 몸에 저장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간에 한 100g 정도, 그리고 몸에 뭐 300에서 700g 정도,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혈액에는 계속 당이 떠다니죠. 그게 이제 전체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거에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에 100g, 몸에 한 350에서 700g, 이거 사람마다 틀려요. 훈련을 하고 계속 이게 몸에 저장을 많이, 저장고를 많이 늘리는 또 다른 훈련법이 있습니다.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템포나 스위스팟존이 이 몸에 그 탄수화물 저장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리서치 페이퍼도 있어요. 이렇게 탄수화물의 저장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을 쓰는 몸을 왜 해야 된다는 거를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탄수화물 저장에 관한 얘기니까, 아무튼 이게 탄수화물은 그런 식으로 로딩을 해주면 된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또 보이죠?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탄수화물의 사용량은 늘어나고요, 지방의 사용량은 감소를 하죠. 그걸 반대로 운동 강도가 낮아지면 지방 사용량이 높아지고 탄수화물의 사용 빈도는 떨어진다는 거.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카브 로딩으로 돌아와서, 큰 이벤트를 앞두고 하는 통상적인 카브 로딩은 몸 안에 포도당을 완전히 고갈시킨 후에 완전히 재충전을 할 경우에는 포도당 저장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전날 짧은 고강도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짧은 고강도 운동을 한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려주면 그 클래식한 방법처럼 그 슈퍼 컴펜세이션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저장이 된 이 슈퍼 컴펜세이션 효과는 1일에서 3일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시작 전에 한 1시간에서 4시간 전 충분히 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 형태로 섭취하면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수분이 아니고 실제 음식물을 형태로 섭취를 하시면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소화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아침에 저장을 해줄 때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플라즈마 글루코스를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자는 동안 플라즈마 글루코스는 이제 대부분 간에 있는 거나 혈액에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육에 있는 건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근육에 있는 거는 빨리빨리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보통 간에 있는 걸 먼저 씁니다. 뇌도 간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과당이죠. 프룩토스를 같이 섭취를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고 이제 좋은 젤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광고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전날 충분히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셨다. 슈퍼 컴펜세이션 효과가 내 몸에 들어오고 아침에도 이렇게 탑오프를 해줬다. 그래도 이벤트가 길어지면 제가 이제 내일 타게 될 거는 100마일짜리고 아마 지속 시간이 라이딩 타임은 5시간에서 6시간 사이겠지만 중간중간에 쉬는 것까지 해서 제가 길거리에서 아무 음식 없이 보내야 되는 라이딩 하는 것 자체의 시간은 거의 6시간에서 7시간이 될 텐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소모하는 칼로리도 있을 거고, 제가 장기도 움직여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제 뇌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부가적으로 내 몸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냥 레귤러 메타볼리즘에 의한 칼로리 소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2000에서 3000 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지방만 쓰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죠. 근데 지방만 쓰는 존에서 있을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라이딩 동안 그 7시간 동안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 속도를 줄여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도록 에너지가 채워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흡수량과 소모량에서 그 레이시 흡수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밑에서 시작하신다면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카브 로딩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탈 때만으로 충분히 공급을 해주겠다? 그거는 약간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건데, 그 시한폭탄이 라이딩 끝나기 전에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터지면 봉크가 나니까. 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칼로리는 30에서 60g. 이거는 이제 짧은 이벤트일 경우고요. 이제 이벤트가 이렇게 길어진다 했을 때는 이 섭취량을 시간당 60에서 70으로 늘려주셔야 돼요. 칼브를 먹고 몸에 흡수하고 아무 이게 뱃속에서 이렇게 부대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이제 겉 프로블럼 없이 내 퍼포먼스를 100% 내면서 또 흡수 또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겉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또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훈련이 잘 된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당 90g까지 칼브를 섭취를 한다고 해요. 글루코스와 프룩토스를 같이 섭취해줬을 때 일반적인 칼브의 흡수는 1에서 1.1g per minute이에요. 1분당 1에서 1.1g을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글루코스랑 프룩토스 조합일 때는 분당 1.8g까지 흡수를 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1.2에서 1.3이라고 하니까 프룩토스와 글루코스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에너지를 더 빨리 흡수도 하지만 쓸 때도 더 빨리 쓴다는 거죠. 주위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뭘 먹으면 좋아, 뭘 먹으면 좋아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약물 복용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유죠. 일반적으로 그냥 밥만 먹었을 때하고 이거 고코치가 추천해준 거 먹으니까 힘이 더 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 참 민망하네. 이런 것도 하기가. 아무튼,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이제 몸에 또 GI 수치에 대한 이제 내성을 또 향상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싹 정리를 해두면, 좀 두서가 없었어요. 당장에 지금 자전거도 셋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갖고 자전거 셋업하다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아무튼 요거 밑에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The Link라는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 뭐 이런 뉴트리션이라든지 자전거, 러닝, 마음대로 오셔서 돈 내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만드신 다음에 질문도 올리시고, 오늘 만든 영상에 관한 내용들은 거기 이렇게 블로그처럼 글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저는 내일 100마일 라이딩을 떠나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